프탈레이트 기준치의 최고 360배, 납성분 기준치의 최고 76배, 유해물질로 범벅이 된 불법 복제 인형이 시중에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불법 복제 인형의 유통 현장,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취재했습니다. 가짜 법당을 차려놓고 건강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과 40여일 만에 노인 200여 명의 피해 금액만 약 8천만 원. 일회용 침대 조그만 거 하나 샀어. 118만 원 줬나? 더욱 교묘해진 노인 상대 다단계 사기 실태를 공개합니다. 유해 성분이 다량 함유된 유명 캐릭터 복제 인형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납은 물론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까지 기준치의 최대 360배나 검출돼 관계 당국의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데요. 이른바 짝퉁 캐릭터 인형 유통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국내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이 버젓이 유통되는 현장이 포착되었습니다. 국내 그 짝퉁 인형, 유명한 그 짝퉁 인형 뽀로로 등의 56만 개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 유통한 일당 13명을 검거한 사건입니다. 피의자 정씨 등 2명은 비닐하우스형 창고를 마련하고 그 속에서 이른바 짝퉁 인형 56만 개를 수입해 보관하면서 박씨 등 도매업자 11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국내 TV에서 방영되어 전 세계 어린이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인형으로 제작되자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이를 유통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공장에서 불법 복제품을 만들어 수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수입된 이른바 짝퉁 캐릭터 인형은 완구 도매점 밀집 지역인 강서구 화곡동 등지에서 인형 가게를 운영하는 또 다른 피의자를 통해 전국 인형 게임기 운영자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유통된 양을 총 보면은요, 저희들이 압수한 것은 사실상 그 일부입니다. 창고에서 나온 것들, 그 다음에 도매점에서 나온 것들 약 47만 개. 시가로는, 정품 시가로 한 3억 7천만 원 가량인데요. 2011년부터 장부상 나와 있는 것은 약 56만 개. 시가로 약 43억 원 상당의.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형 크레인 게임기. 적은 비용을 투입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 속은 저가 인형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들이 유통하면서 K심 인증 마크를 붙여야 되는데 이들은 단 몇 개의 인증을 획득한 다음, 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 번호를 가지고 모든 인형 제품에 고유 번호를 부착해서 판매한 것입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곳은 건축자재와 토목 관련 제품, 그리고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과 평가, 인증과 연구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거쳐야만 KC마크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인 시험부터 유해 원소에 대한 시험까지 다 통과를 해야만이 KC마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완구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KC마크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KC마크에 있는 신고번호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인형들에는 인체 유해 성분들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압수품 중에 15개를 품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총 9개 품목에서 프탈레이트 성분 기준치 최고 360배까지 나왔고요. 납성분 같은 경우는 기준치 최고 76배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KC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유통된 이 불법 복제 인형들에는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인조가죽, 작은 부품들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납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와 같은 중금속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납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납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어지러움증이라든가 또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프탈레이트는 일명 이제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많은 양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에 접촉하거나 그 접촉한 손을 통해 호흡기로 들어가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유해물질 불법 복제 캐릭터 인형들. 위험성은 높은 데 반해 우리가 접하기는 너무나 쉬운 곳에 널려 있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 이런 짝퉁 캐릭터가 우리 산업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내 캐릭터 산업 규모가 7조 2,095억 정도 됩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 복제품 규모는 약 5조 4천억 규모. 완구, 문구, 그다음에 의류 할 것 없이 다방면의 불법 복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 기관들대로 사실은 맡은 바 업무를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들도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들께서 이 불법 복제품들을 사주시지 않으셔야 이 불법 복제품은 없어질 겁니다. 우리 사회를 좀먹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로 가득 찬 불법 복제 캐릭터 인형. 이것으로 돈벌이를 한 일당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을 넘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한 파렴치한입니다. 지나치게 저렴하고 인증마크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불법 복제 물품들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판매 소식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수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가짜 법당을 차려놓고 노인 상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심이 깊은 노인들을 상대로 고액의 돈을 챙겨 달아난 사기 일당을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고발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은평경찰서. 불교 특정 종단을 사칭해서 노인들을 상대로 보석 매트 그리고 각종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 혐의로 판매업자 4명 그리고 약사 1명을 검거를 해서 이 중에 판매업자 2명을 구속했습니다. 현장 단속에 나선 은평경찰서 진흥팀. 사건이 발생한 서울의 한 주택가로 가보니 조계종 포교원이라는 간판이 버젓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법당 내부에는 불상과 연등, 양초가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노인들이 모여 앉아 설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장사를 하기 위한 가짜 법당이었는데요. 피의자들은 그 2명 구속된 2명 모두 다 기존의 그 수침대라든지 보석 매트 등을 판매하는 전문 방문 판매업자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각종 의료기기를 판매하던 피의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자 가짜 포교원을 만들어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불교의 특정 종단을 사칭을 해서 포교원을 설치를 해서 그 불교를 믿는 할머니들을 유인을 했고요. 노인들이 종교에 많이 의지한다는 점을 악용한 피의자들. 불심이 깊은 노인 200여 명은 그들의 행각에 한치의 의심 없이 넘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인마트 3층에 네. 거기 뭐 소문 들으셨어요? 여기? 인근 상가 주민에게 가짜 포교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거기 원래 순매트 오래됐어요. 뭐 순매트 해서 아줌마들 전부 거기 가서 뭐 숙찜질하고 뭐 300만 원 넘는 뭐 그런 거 팔았어요. 그리고 팔다가 안 되나 봐요. 요새 그게 안 되니까 포교원으로 해가지고 뭐 그 할머니들이 막 여기서 그래 지나가면서 누가 가자고 친구 할머니들이 그래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고 뭐 사라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니까 뭐 사라고 안 해. 촛불 2만 원만 내고 촛불만 키면 된다고. 천도제 한다고. 네, 그 천도제 한다고 막 한 사람한테 12만 원인가 얼마 받아서 아마 며칠 전에 갔을걸요? 법당 한켠에 가득 쌓인 생활용품들. 피의자들은 휴지나 김 등을 노인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며 환심을 샀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인들을 모은 뒤에는 대놓고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식품과 보석 매트를 구입하면 천도제와 같은 불교의식을 저렴한 가격에 치러주겠다며 교묘한 판매 수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포교원에 다녔던 할머니의 말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다른 절에
서울에서 천도제를 지내면은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자기네는 이 매트를 사는 사람에 한해서는 천도제를 공짜로 해주겠다. 양초라든지 연등을 판매를 하면서 가루약을 판매를 했는데 이 가루약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이제 진통 해열제 성분으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이 좀 의약품 판매한 부분까지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의자들은 연등이나 양초를 구입한 노인들에게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명약이라며 정체불명의 가루약을 나눠줬는데요. 그 가루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즉 진통제 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어떤 약이며 위험성은 없는지 대한약사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예, 아세토아미노펜은 약의 성분이고요. 그 성분으로 대표되는 의약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레놀이라는 의약품이 아세토아미노펜이라는 약입니다. 해열 진통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통증을 일시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지난 40여일간 걷어들인 수입만 8천만 원. 경찰은 노인 200여 명의 쌈짓돈까지 탄 피의자 2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노인 사기 피해. 강력한 대처 방안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20년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14% 이상 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종류의 그 범죄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노인 간의 상호 건전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 마련이라든가 또는 건전한 어떤 프로그램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자치단체라든가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노인 간의 건전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 또는 그 건전한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러한 범죄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고요. 범죄 수법도 매우 지능적이고 악질인데다가 정보력과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만 공략해 폭리를 취한 파렴치한 일당. 노인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넘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중히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